분양가 상한제 발표 3개월,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보완책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고분양가 때문에라도 주변 시세가 오르고 또 그 시세가 오르면서 또다시 분양가가 오르고 뭐 이런 형태를 반복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싸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지난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그렇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형태든 간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아마 조금 더 시행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진 및 보완책, 뭐 어떤 식으로 또 바뀐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시고요. 일단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좀 봤더니요. 지난 6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사이에 0.06% 서울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이 편차는 실제적으로 평균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덜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상한제 발표가 된 후부터 전셋값도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매 수요보다는 실제적으로 저 전세로 머물러 있는 형태가 계속 짙어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그로 인해서 전세값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죠. 0.05, 0.06, 거의 한 3개월 수준으로 같은 형태로 현재 집값과 전세값이 올랐다라고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어떻게 받느냐. 실제적으로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얼마가 되느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물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물가에 현재 2배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의미를 잡는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개선된 내용을 보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부터 먼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전 지역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지역이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 물론 투기 지역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이걸 가지고 현재 통계를 내겠다는 얘기고요.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직전 2개월에 모두 5대1이나 국민주택 실제적으로 10대1 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직전 3개월에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거 가지고 좀 따집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거는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빠지는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이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최근 1년간에 2018년도 7월부터 19년도 6월까지 전국 아파트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분양가격 상승률이 각각 5.74%에 또 21.0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월등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계산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실시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승은 기존 주택 수요로 이동이 됩니다. 기존 주택으로 현재 매매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기존 주택,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에 있는 10년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가를 또 진행한다 보면 당연히 그 주변 시세가 또 분양가로 또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추가 규제사항, LTV 규제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전체적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거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줄었죠. 지난 9월 달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현재 LTV를 40% 규제를 하겠다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도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법인주택담보대출 비율도 현재 40%대로 줄이겠다. 지금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경우 법인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LTV 규제가 없는데요. 당연히 40%대까지 규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주택 매매업자라든가 현재 법인 또 법인 주택담보대출 이런 비용을 줄이게 되면 공급량이 줍니다. 공급량이 줄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격이 또 오른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담보 신탁을 효력으로 해서 수익권 증서라든가 담보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보통 80%대까지 이제 어떤 신탁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보통 LTV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60%까지 상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맨 위쪽에 있는 내용 말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쪽은 물론 다 공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개인과 법인과 또 그 기타 사항을 다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공급이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출받지 않고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은 더욱더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갭 투자를 어느 정도는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한자가 1주택자죠. 1주택자가 실제적으로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을 제한을 실제적으로 이제 현행은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HUG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고가주택 한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자가 하나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한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 제한을 하겠다. 이제 주택 보증, 사실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지를 않겠다 이 얘기겠죠. 현재 실제적으로 불가피하게 전세 수요가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규정 개정,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제약 조건 개정 이전에 진행됐던 전세 대출 보증이라든가 이미 이용 중인 자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는 여건을 개선한 부분은 당초에 발표됐을 때는 무조건 관리 처분 인가가 아닌 무조건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했거나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해야지만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 사이에는 무조건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까지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좀 다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입니다. 이거는 관리 처분까지도 아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조건으로 6개월까지 어떤 규제를 좀 예외를 두겠다는 얘기고요. 일반 사업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추진 일정 보게 되면 총 이제 32개 관계 부처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이라든가 금융위, 서울시대 구청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재미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현재 구단이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더 큰 범위를 잡아서 지역을 여건하는데 이제는 동 단위로 선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서울시 중에 강남구 중에 어떤 동이 더 많이 올랐느냐에 따라서 그 동 단위로 조금 더 세세하게 규율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10월 중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된 내용 보게 되면 10월 초순부터 해서 규제 심사라든가 차관 회의 10월 말에 공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권 전매가 안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최대 민간 택지는 10년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고요. 공공 택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분양가 시세가 100%냐 아니면 180%에서 100%냐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 가격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실제로 더 오랫동안 보유하게끔 만든다. 시차에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후속 조치로 추가로 하나 나온 게 뭐냐면요. 거주 의무 기간을 5년 정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2년이죠 지금 현재 5년 범위 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이거는 10월 말에 공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현재 정리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사업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공급은 위축이 될 테고요. 주택 공급이 줄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던 수요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매매 수요가 다시 임대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가 합쳐지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뿐만 아니라 가격도 주변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신규 분양가격 낮춘다고 해서 한 번 오른 아파트 가격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검토해야 될 필요 있고요. 시세 격차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현재 계속 양산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만 돼도 당첨만 돼도 6억 이상, 7억 이상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는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 되면 현재 그 자재들 납품 자재를 기존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진행 안 시키고 그 분양가에 낮추기 위해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주택 시장뿐만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배분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조세 정책이나 세금 정책, 금융 정책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공급량을 늘리고 확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병행되는 조건들이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